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특별한 차량의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시승기입니다. 스타리아 차량은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정말로 저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건가 했는데 진짜로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지만 기차 같기도 하고 혹은 우주선 같은 디자인이다 라고도 많은 평들을 받고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도 정말로 독특해요.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독특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내 한번 딱 타보면 정말로 모든 부분들이 일반 세단이나 일반 SUV와는 정말로 대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승합차를 데일리로 타보는 건 처음입니다. 승합차를 사실 데일리로 타볼 일이 없잖아요. 카니발도 아니고.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보다도 더 커졌고 카니발보다도 더욱더 커진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좀 큰 SUV들을 많이 시승을 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랜드로버 디펜더도 시승해봤는데, 익스플로러보다는 확실히 더 높고 디펜더의 서스펜션을 가장 높이 올려놨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저처럼 세단이나 SUV를 타시던 분들은 완전히 새롭다, 완전히 느낌이 너무 독특하다, 그런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에서만 독특함이 오는 게 아니라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 창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일단 이 전면 유리가 너무나도 커졌고, 그리고 측면 유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이 무릎 옆에 윈도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창문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동차 같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을 확실히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스타리아 차량은 스타리아 중에서도 2.2 디젤 모델이면서 7인승 라운지 모델입니다. 라운지도 7인승과 9인승이 있는데, 스타리아 중에서는 가장 좀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성향을 가진 스타리아 7인승 라운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스타리아 7인승 라운지 모델은 어떤 분들이 고려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아이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족 구성원분들도 고려하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젊은 시어분들도 조금 중후한 세단들은 너무 내 나이에 안 맞게 올드한 느낌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쇼퍼 드리븐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고려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 차를 고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익스테리어도 정말로 독특하고 유니크하면서도 인테리어도 정말로 고급스럽게 잘 나온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해봤을 때 주행 질감까지도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안겨줄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2.2 디젤 엔진입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신차들 중에서 디젤 엔진, 그러니까 순수 디젤 엔진만 가지고 출시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디젤 엔진을 거의 다 단종시키는 그런 추세고, 물론 이 승합차 스타리아라는 특색을 봤을 때는 그래 디젤 엔진, 순수 디젤 엔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해 봤을 때 이 디젤 엔진이 너무나도 디젤 엔진이라는 거죠. 전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도 없고, 출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반응성 부분도 그렇고, 이 엄청난 차량의 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4기통 2.2 디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량이 카고 버전이라든지 다른 영업용이라든지 승합차 용도로 썼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잖아요. 고급형 모델입니다. 고급형 모델이라면 익스테리어만 정말 멋지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인테리어에서도 리클라이닝 시트와 이런 스웨이드 천장 소재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이런 운전 주행 질감에 있어서 개선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너무 아쉬워요.
이 차를 움직이기에는 출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처럼 고속주행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할만해요. 그런데 일반 시내주행에서 특히나 뭐 언덕길에서 이 차는 너무나도 뭐랄까 불쌍할 정도의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너무나도 미래지향적이고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석에 앉아보면 그냥 예전 스타렉스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엔진 그대로고 엔진 소리도 너무 클 뿐더러 출력적으로 부족함도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물론 이 차가 출력을 막 쏟아내면서 운전을 재밌게 하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가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넉넉한 출력도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속도를 내고 전혀 부족함 없다라는 게 운전자에게 느껴져야 운전자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엑셀을 밟을 때마다 디젤 엔진에 이런 그르렁 그르렁 이런 소리가 나게 되고, 언덕에서는 특히나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 스타리아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좀 가슴이 짠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내 속도 탄력을 받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특히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추후에는 수소연료 전지 파워트레인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2.2 디젤 같은 경우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넉넉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3.5 LPG로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니까 내가 만약에 주말 여가용이라든지 레저용으로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3.5 LPG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 디젤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레저용이라든지 뭐 가정용, 캠핑용으로 사기에는 조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내 방음 처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엔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제 뒤에 앉아있는 승객들과 좀 소리가 안 들려요. 뒤에서 말하면 이 엔진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소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참 되게 애매해요. 이 차는 특히나 유리가 정말로 크잖아요. 유리가 너무 커서 사실 이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중접합 유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앞 창문도 너무 크고 옆 창문도 크고 여기는 오른쪽 창문도 커서 이렇게 고속주행 하다 보면 한 100km만 넘겨도 소음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풍절음이라고 하죠. 밑에서 들어오는 소음보다는 이 풍절음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더 크게 들어옵니다. 물론 풍절음뿐만 아니라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옆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 이런 부분들, 창이 커지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소음 부분도 있지만 창이 커지면서 제가 또 느낀 단점은, 요즘 엄청 덥잖아요. 낮에 해가 쨍쨍할 때 운전을 해보면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 차 팅팅이 돼 있거든요. 물론 엄청 세게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팅팅이 되어 있는 시승 차량인데, 운전하다 보면 여기 왼쪽 팔이랑 이 왼쪽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네, 자외선이 너무도 많이 들어온다. 창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차가 너무나 더워요. 더워서 에어컨을 세게 틀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창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가 느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개방감이 엄청 넓다? 라는 거 외에는 큰 장점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뜨겁다라는 게 이 창문이 커지면서 느껴진 그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유니크하고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안겨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랄까 만족스러운 디자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오면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역시나 이 승차감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스타리아를 타보기 전에 과연 이 스타리아 승합차의 승차감은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과연 어떨까라는 갸우뚱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타보면 승차감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승합차의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뭐 세단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운전석, 제가 아직 뒷좌석엔 앉아보진 않았는데 뒷좌석도 잠시 후에 시승기를 전달드릴 예정인데,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크게 통통 튄다거나 그렇게 무르다거나 하는 승차감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스타리아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을 잘 만들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일단은 승객들도 많이 타야 되는데 뭐 승객만 타는 게 아니라 짐을 싣기에도 적합해야 되고 승객을 싣기에도 적합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만들자니 짐을 실었을 때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또 단단하게 만들자니 승객들이 탔을 때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딱 그 중간을 맞추는 승차감이 중요한 차량이 바로 이 스타리아 차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승객 입장에서 제가 뭐 짐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꽤나 지금 오래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승차감에 있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승차감은 정말로 승합차 치고는 좋지 않나. 물론 카니발보다는 전고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카니발의 승차감이 저는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스타리아의 승차감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고 불만족스러울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딱 타보면 승차감 괜찮네, 생각보다 승합차 치고 고급진 승차감이네,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정차했을 때 오토 스탑 앤고가 발휘가 되잖아요. 근데 오토 스탑 앤고가 켜질 때 너무나도 늦게 켜집니다. 지금 꺼졌어요. 지금 꺼졌는데 켜질 때 너무 늦게 켜져요. 사실 요즘에는 오토 스탑 앤고가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해서 부드럽고 빠르고 운전자가 못 느낄 정도의 그런 기술까지 왔는데 이 스타리아 2021년 5월에 출시된 스타리아인데 이 오토 스탑 앤고의 느낌이 너무 올드합니다. 너무 예전 느낌이에요. 네. 이런 부분, 사실 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멋지고 뭐 고급스럽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뭐랄까 운전의 본질, 운전자가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 파워트레인이 있어서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스타리아의 2열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2열에 타 있습니다. 2열 중에서도 이제 VIP석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서 보시다시피 노면이 엄청 고르지가 않습니다. 노면이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서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최적의 노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앞좌석의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VIP석, 이 승객들이 가장 중요시 않는 이 뒷좌석은 어떤지 한번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뒷좌석에서 타서 스타리아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2.2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탔을 때는 디젤 엔진의 소음이 좀 크게 와닿는데 조금 뒷좌석으로 오니까 엔진과 좀 멀어져서 그런지 운전석보다는 소음이 좀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디젤 엔진의 소음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2.2 디젤보다는 3.5 LPG 모델 사시는 걸 뒷좌석에서 앉아봤을 때도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엔진의 소음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고, 뒷좌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또 리클라이닝, 무중력 시트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 한번 무중력 시트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시트를 완전히 젖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젖히고 가면 거기다가 이제 레고 서포트까지 해서 이렇게 다리를 쭉 올리면 비행기의 1등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노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노면의 그런 뭐랄까 고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이 승합차 치고는 괜찮지만 이렇게 VIP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썩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시트는 엄청 편한데 이 승차감이 이런 뭐랄까 노면에 있는 것 정보를 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다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시트 자체는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정차 있으면 엄청 편한데 이렇게 몸이 많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헤드레스트는 확실히 편하네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도 잘 잡아주는 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엄청 편해요. 시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칭찬합니다. 시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편한데 2열 승차감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VIP 의전용으로 정말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나오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느껴보니까 승차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이 창을 통해 느껴지는 개방감은 정말 좋습니다. 창은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카니발은 버튼으로 열잖아요. 근데 스타리아는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됩니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을 넣지 않은 일반 뭐 투어러나 카고 모델은 이러한 윈도우가 아니라 파노라마 윈도우가 기본 적용입니다. 중간에 구조물이 없죠. 중간에 구조물이 없어서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달리면 진짜 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래서 확실히 개방감은 있고, 선블라인드는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특이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선블라인드가 되어 있고, 에어컨은 저기 위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썬루프도 머리 바로 위에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이렇게 누워서 봤을 때 정말로 좋은 편이고,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트의 이런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열은 정말로 쾌적해요. 제가 다리를 쭉 뻗어도 앞에 의자에 안 닿을 정도로 공간은 정말로 넓은 편이고,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 노면이 좋은 구간에서는 물론 좀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면이 이렇게 많이 요동치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승차감에 있어서 이 탑승객에게 다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소음 부분은 확실히 1열보다는 2열이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1열에서는 앞에 있는 전면 글라스와 측면 글라스, 그리고 엔진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2열에서는 1열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그런 소음들이 느껴지긴 해요. 소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괜찮은 편이고, 뒷좌석은 뭐 시트의 그런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열의 승차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3열로 한번 넘어가서 3열 승차감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3열에 타봤는데요. 3열은 확실히 2열보다는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3열 승차감이 더 안 좋다는 거죠. 3열에 앉아봤을 때는 확실히 2열보다는 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2열이 좀 더 편안한 건 확실히 있고, 3열이 확실히 2열이랑은 또 완전 다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좀 더 이 밑에 바로 바퀴가 있는 거잖아. 엉덩이 밑에 바로 바퀴가 있어 그런지 2열보다도 훨씬 더 노면 상황이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노면에 지금 이런 뭐랄까 잔진동들이 엉덩이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래서 좀 멀미하시거나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3열에 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엉덩이가 계속 간질간질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바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이라든지 지금 목소리까지 떨리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걸러주는 느낌이 2열보다는 확실히 3열 타보니까 바로 느껴지네요. 3열의 각도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데, 각도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눕힐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도 물론 가능한데, 3열의 승차감은 뭐랄까 멀미를 안 하시는 분들이 3열에 타시거나 난 아무 차나 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은 시트에 버프도 좀 있었고, 2열은 확실히 편안했는데 3열에 앉으니까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뭐 개방감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지금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엉덩이, 이 하체를 통해서 노면 상황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리고 3열 창문은 여기서 이렇게 틸팅식으로 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열은 또 선블라인드가 밑에서 위로 돼 있어요. 2열은 위에서 밑인데 이렇게 또 선블라인드도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3열에 타보니까 3열에는 올해는 못하겠다. 올해 탈 승차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할 정도는 아닌데 3열에 타신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벨트의 위치도 조금 너무 이 목 쪽으로 다가옵니다. 옆으로 좀 하더라도 계속 벨트가 이렇게 목 쪽으로 다가와서 수납 공간이라든지 USB 포트,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긴 한데, 승차감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 1, 2, 3열 중에 가장 좋은 승차감은 확실히 2열이 승차감 부분이나 소음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이 1열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1열이 3열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3열이 엔진이랑 제일 멀잖아요. 그래서 엔진 소음은 별로 안 들립니다. 엔진 소음은 별로 안 들리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 노면의 모든 느낌이 느껴진다 라는 게 3열의 단점이 아닌가. 단점은 승차감이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그렇게 썩 유쾌한 승차감은 아니에요. 근데 소음 부분에서는 1열보다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3열은 좀 제일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열의 승차감과 2열의 소음 차단 능력이 가장 좋다. 확실히 2열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열은 네 3열은 조금 아쉬움이 확실히 있어요. 1, 2, 3열 중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운전석에서도 직접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렸고, 그리고 2열을 타면서도 시승기 전달 드렸고, 마지막으로 3열에서도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느꼈던 스타리아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력에서의 아쉬움과 응답성, 엑셀 응답성의 아쉬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승차감은 생각보다 의외였다라는 부분이 1열에서 느껴진 부분이고, 소음 차단 능력도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 2열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2열이었던 것 같아요. 2열 리클라인 시트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음을 제외하고는 좀 전부 다 아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3열 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열과 2열, 3열에 대한 스타리아 2.2 디젤 7인승 라운지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